그럼 전편에 이어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2026년 현재 미국의 스포츠판을 보고 있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과연 사람이 공놀이 하는데 쓰는 돈인가 싶을 정도죠. 그 중심에 있는 NFL, 즉 미국 프로풋볼 리그의 수익 구조를 보면 정말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보통 돈을 번다 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시나요? 열심히 물건 팔고 마케팅하고 고객 한 명 한 명한테 굽실거리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시죠? 그런데 NFL은 좀 다릅니다. 얘네는 그냥 앉아서 돈이 쏟아지는 걸 구경하는 수준이에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위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바로 중계권료입니다. 이게 NFL 수익의 수직 기둥이자 뿌리거든요. 2021년에 맺었던 중계권 계약이 1,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50조 원이 넘어가는 계약이었다는 건 이제 옛날 이야기입니다. 2026년 지금 그 가치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구글, 아마존, 애플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NFL 중계권을 따내려고 피 터지게 싸우면서 가격을 천문학적으로 올려놨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보통 어떤 장사를 하면 잘 되는 집이 있고 안 되는 집이 있잖아요. 성적이 좋은 팀은 돈을 많이 벌고 꼴찌하는 팀은 굶어 죽는 게 시장 논리 아닌가요? 그런데 NFL은 아주 기묘한 자본주의 속의 사회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바로 수익 배분 시스템이죠. 아니, 내가 성적도 더 좋고 인기도 더 많은데 왜 저 꼴찌팀이랑 돈을 똑같이 나눠야 해? 라고 불평하는 구단주가 없을까요? 당연히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겠죠. 하지만 이 시스템이 NFL을 괴물로 만들었습니다. 32개 구단이 중계권료와 티켓 수입의 상당 부분을 한 바구니에 담아서 정확히 32등분을 합니다. 2025년 시즌 기준으로 구단당 배당금만 무려 4억 달러, 약 5,400억 원을 그냥 입금받았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매년 5천억 원씩 통장에 꽂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러다 보니 구단주들은 성적에 목을 매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나 평온합니다. 올해 우리 팀이 1승 16패를 했다고? 아, 속쓰리네. 근데 내 통장에 5천억 원 들어왔네? 그럼 됐지 뭐. 이런 마인드가 가능해지는 구조라는 겁니다.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환장할 노릇이죠. 하지만 자본의 논리로 보면 이건 완벽한 리스크 관리입니다. 리그 전체가 망하지 않는 한 그 어떤 구단도 파산할 일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 화려한 돈잔치 뒤편에는 아주 어둡고 냉혹한 계산기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선수들은 몸이 부서져라 뛰는데 과연 그들이 가져가는 돈이 정당한가? 라는 의문이죠. 여기서 우리는 NFL의 비보장 계약이라는 아주 잔인한 시스템을 마주하게 됩니다. NBA나 MLB는 계약하면 그 돈이 다 내 돈이잖아요? 부상을 당해도 성적이 안 나와도 구단이 줘야 합니다. 그런데 NFL은요, 너 어제 무릎 나갔어? 미안한데 오늘 짐 싸서 나가. 남은 연봉은 없어. 이게 가능한 동네입니다. 이게 바로 스포츠 자본주의의 정점입니다. 가장 위험한 스포츠를 하면서 가장 수익은 많이 내는데 선수들에 대한 리스크는 가장 적게 지는 구조. 구단주들은 웃고 있고 선수들은 매 경기 목숨을 겁니다. 그리고 시청자인 우리는 그 처절한 사투를 보며 맥주를 들이키죠. 자, 그럼 이 거대한 돈의 제국이 2026년 현재 어떤 새로운 먹잇감을 찾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이제 미국이라는 좁은 땅덩어리를 벗어나려고 합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전 세계의 지갑을 털 준비를 마쳤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NFL 마드리드 시리즈 보셨나요? 레알 마드리드의 홈구장 산티아고 베르나부에 8만 명이 꽉 들어찼습니다. 축구의 성지에서 헬멧 쓴 거구들이 뛰어다니는 모습 좀 이질적이지 않나요? 하지만 NFL 사무국 입장에서는 그게 다 돈다발로 보일 겁니다. NFL은 왜 굳이 비행기를 10수시간씩 타고 유럽으로 남미로 건너가는 걸까요? 단순히 스포츠의 세계화를 위해서 아닙니다. 철저하게 계산된 신규 시장 개척이죠. 미국 내 중계권료가 이제 정점에 도달했다는 판단이 선 겁니다. 150조 원짜리 계약을 했으니 이제 다음 재계약 때는 200조 원을 불러야 하는데 미국 시장만으로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전 세계인의 지갑을 공략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2025년에 독일 뮌헨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경기들을 보세요. 티켓이 오픈되자마자 0.5초 만에 매진됐습니다. 안표 가격이 얼마까지 치솟았는지 아십니까? 1등석 기준으로 장당 5,000달러, 우리 돈으로 650만 원이 넘었습니다. 경기장 안에서 파는 맥주와 핫도그, 굿즈 수익만 해도 웬만한 중소기업 연매출 수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름 돋는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NFL이 해외로 나갈 때 그 지역 정부에 요구하는 조건들이 아주 가관입니다. 우리 경기할 때 세금 면제해줘. 경기장 대관료는 너희가 부담해. 보안 인력도 너희가 공짜로 깔아줘. 거의 식민지 조약 수준이죠. 그런데도 각국 도시들은 줄을 섭니다.
왜냐고요? NFL 경기가 열리는 주말 동안 그 도시에 떨어지는 경제 효과가 수천억 원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굴욕적이지만 돈이 되니까 참는 겁니다. 이게 바로 NFL이 가진 슈퍼값의 위력입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경기를 볼 때 왜 그렇게 심장이 쫄깃해지시나요? 응원하는 팀이 이겨서? 아니면 내 돈이 걸려 있어서인가요? 2026년 현재 NFL 수익 구조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스포츠 베팅입니다. 과거에는 스포츠의 순수성을 해친다며 도박 근처에도 안 가던 NFL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중계 화면 하단에 실시간 배당률이 실시간으로 흐릅니다. 경기 중에도 지금 다음 공격에서 터치다운이 나올까요? 걸어보세요 라는 자막이 노골적으로 나옵니다. NFL이 도박업체들과 맺은 파트너십 계약 규모만 연간 10억 달러, 약 1조 3천억 원이 넘습니다. 경기장에 아예 베팅 라운지를 만들고 관중들이 스마트폰으로 한 손에는 핫도그를, 한 손으로는 베팅을 하게 만듭니다. 시청률이 떨어질 걱정이 없죠. 돈이 걸려 있는데 채널을 돌리겠습니까? 마지막 1초까지 점수차가 30점이 나도 사람들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내 돈 10만 원이 살찌느냐, 사라지느냐가 결정되는 순간이니까요. 하지만 이 이면에는 아주 위험한 거래가 숨어 있습니다. 리그가 도박 산업과 밀착될수록 경기 조작의 유혹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판의 휘슬 하나에 수조 원의 판돈이 움직이는데 과연 그 휘슬이 언제나 공정할 수 있을까요? 2026년 현재 NFL은 이 도박이라는 독이 든 성배를 마시고 취해 있는 상태입니다. 수익은 폭증했지만 스포츠의 본질적인 신뢰는 서서히 금이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선수들 몸값 이야기 좀 해볼까요? 최근에 재계약한 모 쿼터백의 연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연평균 7,500만 달러입니다. 1년에 1,000억 원을 가져갑니다. 하루에 약 2억 7천만 원씩 버는 셈이죠. 자고 일어나면 통장에 아파트 한 채 값이 꽂히는 기분은 어떨까요? 그런데 구단주들이 바보라서 이런 돈을 줄까요? 아닙니다. 이 선수 한 명이 가져다주는 마케팅 가치가 연간 2천억 원이 넘는다는 계산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유니폼 판매량, 광고 스폰서십, 그리고 무엇보다 승리를 통한 포스트 시즌 진출 확률. 이 모든 걸 수치화하면 1,000억 원도 싸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스포츠 자본주의의 비정함이 다시 드러납니다. 쿼터백 한 명에게 예산의 25% 이상을 쏟아붓다 보니 나머지 선수들은 소모품처럼 취급받습니다. 화려한 연봉 뒤에는 최저임금 수준을 겨우 면하며 언제 방출될지 몰라 전전긍긍하는 후보 선수들이 수두룩합니다. NFL의 전체 엔트리는 소심 3명인데 이 중 상위 5명이 전체 연봉의 절반을 가져가는 극심한 양극화. 이게 바로 NFL이라는 제국이 굴러가는 원동력이자 동시에 가장 큰 아킬레스건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조단위 수익을 비웃기라도 하듯 NFL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아주 기괴한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이건 공식 뉴스에는 잘 나오지 않는 이야기인데 구단주들 사이에서 은밀하게 돌고 있는 소문입니다. 과연 NFL이 10년 뒤에도 존재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죠. 돈은 미친 듯이 벌리고 있는데 왜 구단주들은 불안해하는 걸까요?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관중 감소도 선수들의 부상도 아닙니다. 바로 데이터가 만들어낸 괴물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괴물의 정체, 바로 예측 알고리즘입니다. 2026년 현재 NFL의 모든 구단은 실시간으로 선수의 심박수, 근육 피로도, 심지어 뇌파 데이터까지 수집합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가 단순히 선수 보호용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도박업체들의 서버로 전송됩니다. 인공지능이 경기 2쿼터 5분 30초 시점에 특정 선수의 햄스트링이 터질 확률이 87%라는 걸 미리 계산해낸다면, 그리고 그 정보가 베팅 배당률에 실시간으로 반영된다면 이게 과연 공정한 게임일까요? 실제로 2025년 시즌 중에 한 쿼터백의 부상 소식이 공식 발표되기도 전에 특정 베팅 사이트에서 해당 팀의 승률 배당이 미친 듯이 요동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알고리즘을 통해 미리 알고 돈을 걸었다는 거죠. NFL 사무국은 데이터 보안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사실 뒤로는 이 데이터를 비싼 값에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차세대 시청 경험이라는 그럴싸한 이름을 붙여서 말이죠. 시청자는 이제 단순한 관람객이 아니라 데이터 전쟁터의 유료 병사가 된 셈입니다. 이제 좀 더 노골적인 돈 이야기를 해보죠. 여러분은 NFL 구단주들이 가장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이 티켓 판매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정답은 부동산 개발입니다. 2020년대 들어 지어진 신축 경기장들을 보세요. LA의 소파이 스타디움, 라스베거스의 얼리전트 스타디움. 이건 그냥 경기장이 아닙니다. 거대한 쇼핑몰, 카지노, 호텔, 그리고 고급 아파트 단지가 결합된 NFL 시티입니다. 여기서 기가 막힌 점은 이 천문학적인 건설 비용의 상당 부분을 시민들의 세금으로 충당한다는 겁니다. 우리 팀이 다른 도시로 떠나는 걸 원치 않으시죠? 그럼 경기장 지어주세요.
라는 협박 아닌 협박에 도시들이 굴복합니다. 버펄로 빌스는 최근 새 경기장을 지으면서 뉴욕주로부터 무려 8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1천억 원이 넘는 보조금을 받아냈습니다. 구단주는 자기 돈 한 푼 안 들이고 혹은 아주 조금 들여서 거대한 부동산 자산을 소유하게 되고 그 주변 땅값은 폭등합니다. 그리고 그 시세 차익은 온전히 구단주의 주머니로 들어갑니다. 시민들은 자기 세금으로 경기장을 지어주고 정작 경기를 보려면 100만 원짜리 티켓을 사야 하는 아이러니, 이게 2026년 NFL 제국이 굴러가는 방식입니다. 공공의 자산이 사적인 부로 치환되는 이 마법 같은 과정을 보고 있으면 NFL은 스포츠 리그가 아니라 정교한 세금 탈취 기계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지 않으신가요? 최근 미디어 시장의 지각 변동을 보셨습니까? 넷플릭스, 디즈니, 애플 TV가 피 터지게 싸우고 있지만 결국 그들이 마지막에 도달한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NFL 중계권 없이는 망한다. 2025년 크리스마스 매치를 넷플릭스가 독점 중계하면서 전 세계 서버가 마비될 뻔했던 사건 기억하시죠? 그 단 한 경기를 위해 넷플릭스가 지불한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약 7,500만 달러입니다. 단 3시간짜리 콘텐츠 하나에 1,000억 원을 태운 겁니다. NFL은 이제 자신들이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킬러 콘텐츠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2026년 현재 NFL 플러스라는 자체 스트리밍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 시청자들의 구독료를 직접 빨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방송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모델로 전환한 것이죠. 전 세계 10억 명의 잠재적 시청자가 매달 10달러씩만 내도 한 달에 100억 달러입니다. 1년이면 1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60조 원이 넘어가는 현금이 매년 NFL 금고로 다이렉트로 꽂히는 미래, 그게 그들이 그리고 있는 청사진입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금탑 아래에는 수많은 선수의 희생이 깔려 있습니다. 만성, 외상성 뇌병변, 풋볼 선수들의 뇌가 반복적인 충격으로 인해 썩어 들어가는 병이죠. NFL은 수십 년 동안 이 사실을 은폐해 왔습니다. 결국 소송에 휘말려 10억 달러, 약 1조 3천억 원라는 거액의 합의금을 내놓긴 했지만 그게 끝일까요? 2026년 현재 은퇴 선수들의 자살률과 치매 발병률은 일반인의 수십 배에 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름 돋는 비즈니스적 판단이 개입합니다. NFL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전한 헬멧을 만드는 척하면서 동시에 경기 수를 늘렸습니다. 선수들의 수명은 짧아지는데 경기 수는 늘어난다? 이건 선수를 인간이 아니라 감가상각이 빠른 기계로 보고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잔인한 충돌과 화려한 플레이에 열광한다는 것을요. 뇌가 녹아내리는 선수의 고통보다 내 배팅 용지의 적중 여부가 더 중요한 시청자들의 심리를 정확히 꿰뚫고 있는 겁니다. 이 거대 제국은 선수의 건강마저도 비용 처리 항목으로 분류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돈의 제국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균열은 뜻밖에도 경기장 아니라 가상세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026년 현재 NFL 구단주들이 가장 밤잠을 설치는 데이터는 시청률이 아닙니다. 바로 평균 시청 연령입니다. NFL 시청자의 평균 연령은 매년 높아져 이제 50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반면 10대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3시간짜리 풋볼 경기를 앉아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로블록스나 포트나이트 안에서 자신들의 아바타를 움직이며 놉니다. NFL 사무국은 여기서 아주 영악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이들이 경기장에 안 온다고? 그럼 경기장을 아이들의 스마트폰 속으로 집어넣자. 2025년부터 본격화된 NFL 가상 입장권 사업을 아시나요? 실제 경기장은 8만 명이면 꽉 차지만 가상 세계의 경기장은 무한대입니다. 2026년 슈퍼볼 당시 NFL은 메타버스 프리미엄 시트를 판매했습니다. 가격은 단돈 29.99달러, 겨우 4만원? 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걸 전 세계에서 500만 명이 샀습니다. 앉아서 숨만 쉬었는데 앉은 자리에서 1,500억 원의 추가 매출이 발생한 겁니다. 물리적 한계를 넘어선 무한 복제 수익 모델, 이게 바로 NFL이 2026년에 도달한 조 단위 수익의 새로운 연금술입니다. 이제 그들은 실제 관중이 경기장에 오든 말든 상관없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오히려 경기장을 거대한 크로마키 스튜디오처럼 활용하며 전세계 디지털 유저들에게 가상 경험을 팔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우리는 아주 불길한 징조를 하나 포착해야 합니다. 2024년 말 NFL은 역사상 처음으로 사모펀드의 구단 지분 소유를 허용했습니다. 블랙스톤, CBC, 칼라일 같은 세계 최대의 자본가들이 NFL 구단의 지분을 최대 10%까지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왜 이게 문제가 될까요? 사모펀드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수익 극대화와 엑시트입니다.
그들은 스포츠의 전통이나 지역사회의 유대감 따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5년 뒤, 10년 뒤에 이 구단의 가치를 어떻게 2배로 뻥튀기 해서 팔아치울까만 고민합니다. 2026년 현재 이미 32개 구단 중 12개 구단에 사모펀드 자금이 수조 원씩 수혈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단 운영의 모든 시스템이 금융상품화되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선수 연봉을 줄여서 이번 분기 영업이익을 높여야 하니 주전 선수를 트레이드해라 라는 경영진의 압박이 감독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구단은 팬들의 로열티를 담보로 파생 상품을 만들기도 합니다. 시즌권 판매 수익을 유동화해서 미리 당겨 쓰고 그 돈으로 또 다른 부동산 투자를 하는 식이죠. NFL 구단은 이제 승리를 쫓는 팀이 아니라 배당금을 쫓는 특수목적법인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더 피부에 와닿는 잔인한 돈 이야기를 해보죠. 개인 좌석 라이선스라는 제도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2026년에 새로 개장한 어느 팀의 경기장에서 시즌권을 사고 싶다고 가정해봅시다. 티켓값만 내면 될까요? 절대 아닙니다. 일단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권리를 사야 합니다. 이 권리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인기 구단의 경우 좌석 하나당 무려 5만 달러, 우리 돈으로 7천만 원이 넘습니다. 경기를 보기도 전에 의자 하나 앉는 권리값으로 웬만한 중형차 한 대 값을 지불해야 하는 겁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이 좌석을 샀다고 해서 티켓이 공짜냐? 아닙니다. 매 경기 티켓값은 따로 내야 합니다. 만약 티켓을 안 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500달러 주고 산 그 자리가 취소될 수도 있죠. 여러분이 6,500만 원 주고 산 그 권리는 증발해버립니다. 다시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 이야기로 돌아가 보죠. 2026년 NFL 경기장 곳곳에는 수천 개의 초고정밀 센서가 깔려 있습니다. 선수의 근육 수축 정도까지 파악하는 이 데이터는 공식적으로는 부상 방지를 위해 쓰인다고 합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이 데이터가 은밀하게 거래되는 다크 데이터 마켓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중계 화면에 뜨기 0.5초 전에 생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받아보는 도박 집단이 있다는 겁니다. 0.5초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키커의 발등이 공에 닿는 순간 그 궤적을 계산해 필드골 성공 여부를 확정짓고 배팅을 마감하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NFL 사무국은 이 데이터의 독점적 권한을 유지하기 위해 연간 수천억 원을 보안에 쏟아붓고 있지만 과연 그들이 정말로 막고 싶은 걸까요? 2026년에 NFL이 마주한 가장 거대한 위협, 그리고 그 위협을 돈으로 치환하려는 그들의 소름 돋는 전략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아까 말씀드린 가상 세계의 정체는 바로 여러분의 자녀들 혹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을 10대들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2026년 시즌권 구매창 옆에 작게 표시된 NFLT라는 단위를 보셨나요? NFL은 이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눈치를 보지 않기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그들은 자체적인 블록체인 기반의 화폐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정부는 왜 이 위험한 행보를 가만히 보고만 있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는 NFL이 매년 워싱턴 DC에 쏟아붓는 로비 자금의 실체에 주목해야 합니다. 공식적인 기록에 따르면 NFL은 매년 수백만 달러를 로비에 쓴다고 하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구단주 개개인이 정치권에 기부하는 금액, 그리고 지역 사회 경제를 담보로 정치인들을 압박하는 영향력은 추산조차 불가능합니다. 현재 NFL은 미국 내에서 사실상 취해법권에 가까운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미국 내 유망주들의 이탈과 부상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 NFL이 내놓은 대안은 더욱 냉혹합니다. 바로 인적 자원 아웃소싱입니다. 나이지리아와 가나, 그리고 중국과 한국에까지 NFL 아카데미가 설립되었습니다. NFL은 왜 풋볼 변방국에 공을 들일까요? 미국 내 선수들은 너무 비쌉니다. 권리의식도 높고 부상 시 소송 리스크도 크죠. 하지만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가난한 지역에서 데려온 선수들은 다릅니다. 이미 2025년 드래프트에서는 아프리카 출신 선수들이 1라운드 상위권을 휩쓸었습니다. 겉으로는 스포츠의 세계화를 외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가장 값싼 노동력으로 가장 위험한 경기를 시키겠다는 자본의 논리가 숨어 있습니다. 이런 혼돈 속에서 선수들의 처지는 더욱 비참해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연봉 1,000억 원의 쿼터백 기억하시죠? 2026년에 그들은 이제 단순한 선수가 아닙니다. 구단주들은 선수들의 계약서에 사생활 데이터 실시간 공유라는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선수가 잠을 몇 시간 자는지, 아침으로 무엇을 먹는지, 심지어 누구와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까지 데이터로 수집되어 유료 구독자들에게 판매됩니다. 한 스타 쿼터백은 경기 직후 인터뷰에서 이렇게 울먹였습니다. 나는 1조 원짜리 계약을 했지만 내 삶의 1초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황금 감옥에 갇힌 글래디에이터일 뿐입니다. 1조 원짜리 계약을 하고 황금 감옥에 갇혀서 울고 자빠진 스타 쿼터백이라니. 이 얘기를 들으면서 와, 나도 저런 감옥에 갇혀보고 싶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 분명히 계시죠?
근데 제가 이런 분들 볼 때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반성하시라고요? 본인의 가치가 데이터로 쪼개져서 전 세계 도박꾼들의 안주거리로 팔려나가는 게 어떤 기분일지 단 1분이라도 생각을 해보셨나요? 스포츠는 더 이상 우리가 알던 그 낭만 있는 공놀이가 아닙니다. 정교하게 설계된 거대한 금융 파생 상품 그 자체일 뿐이죠. 결국 NFL이라는 이 거대 제국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아주 명확합니다. 인간의 열광과 선수의 고통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돈으로 치환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완벽한 해답을 찾아낸 거예요. 시청자분들이 주말마다 치킨 뜯으면서 보는 그 화려한 터치다운 뒤에는 뇌가 썩어가는 은퇴 선수들의 비명과 시민들의 혈세로 지어진 1조 원짜리 경기장, 그리고 0.5초의 찰나를 다투는 불법 데이터 거래가 촘촘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스포츠 자본주의의 민낯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세상을 원하시나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런 세상을 보면서도 계속해서 지갑을 여실 건가요? 150조 원이라는 중개권료를 감당하는 건 방송사가 아닙니다. 결국 그 돈은 여러분이 내는 구독료와 여러분이 사는 광고 상품의 가격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NFL의 노예인지 아니면 그들이 우리의 노예인지 이제는 구분이 안 갈 정도죠. 오늘 준비한 스포츠 자본주의의 뒷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1,000억 원의 연봉을 받는 쿼터백의 눈물이 가짜인지 진짜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 눈물조차 이미 시청률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소품으로 계산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이 거대한 돈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있기는 한 걸까요? 아니면 우리도 그저 일회용 소모품처럼 이 시스템에 적응하며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판단은 시청자분들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NFL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이 시리즈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포츠는 끝나도 자본주의는 영원합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자본주의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